오케이. 그러면 2차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운데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그냥 시작하시면 되겠죠? 비주얼 스튜디오 이제 시작을 잘 하시면 아마도 이제 어제 작업하던 작업 폴더가 이제 열릴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시작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 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게 끝이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2일차 노트북을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파일을 이제 하나 생성하시고요. 또 이제 iPyMB 이런 이제 확장자로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공책 아이콘이 잘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럼 이제 데이2에서 이제 하실 일은 무엇이냐? 만약에 이제 자동으로 되지 않았다면 요 커널 선택을 하셔서 어제 이제 PyML 커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사용할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임포트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이제 올려놓고 하는 거죠. numpy 해야 되겠죠. pandas 가져와야 되겠죠. matplotlib 가져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될 scikit-learn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일단 임포트 해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우리는 헬로 월드급의 데이터셋을 이제 가정을 했습니다. 아이리스였죠.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는 어제 어떻게 가공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해당 내용을 이제 반복하지 않고 바로 제시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면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프레임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래?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이제 프레임에 어제 이제 품종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품종도 이제 추가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타겟 네임즈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리스 프레임에 이제 샘플 5 이렇게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제랑 약간 다른 스타일로 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이리스 타겟이라고 하는 것이 0, 1, 2 다음 같은 이제 수치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 요런 이제 값이죠. 그래서 이제 요런 유형들은 이제 진정한 숫자가 아닌 이제 카테고리 형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D타입을 이제 카테고리로 이제 알려주면 아 이거 진짜 숫자 아니구나 카테고리구나 알겠어 나는 정수인 줄 알았지 뭐야 이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왜냐면 이게 0번, 1번, 2번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구분하기 위한 표기이지 실제로 뭐 대소관계가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D타입을 이제 카테고리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펜다스가 넘파이랑 좀 다른 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원래 명칭이 이제 세토사 벌시컬러 버지니카니까는 그걸 이제 그대로 반영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어제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이클론에서 이제 지도학습 알고리즘을 이제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제 KNN이라고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KNN에서 아이리스 타겟을 이제 경험시켜 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 얼마나 이제 맞췄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예측을 이제 했고 predict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예측을 하면 이제 채점을 이제 해야 되겠죠. 채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측하고 아이리스 타겟을 이제 비교하면 이제 되는 방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가를 이제 내리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냥 어제 결과를 이제 바로 이제 재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과를 우리가 이제 다음과 같이 재현했습니다. 그러면 요 아래쪽 부분은 이제 모형의 이제 평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100점을 이제 맞았으니 얼씨구절씨구죠. 오늘도 이제 그 줌으로 제 화면 공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드리고요. 원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한 그, 어, 다시 보기를 위해서 녹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이제 채널을 안내드렸고 모든 정보는 이제 공유 폴더에 링크점 텍스트에 있다라고 한 사실도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데 그런데 이 모형 평가와 관련해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번 시간에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교재에서 우리가 이제 지나온 부분인데요. 43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1.7.2절 성과의 측정.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이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같이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기계학습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것들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은 항상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하는가가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된 내용으로 먼저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기 위해 전체 데이터를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누는 과정이 일반적입니다. 훈련 데이터는 모델의 훈련 시점에서 사용합니다. 시험 데이터는 훈련된 모델을 최종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훈련한 데이터를 평가에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훈련 데이터를 모의고사라고 했을 때 시험 데이터는 수능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가 그대로 수능에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외워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의고사로 훈련을 하지만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 학습이 제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계학습 모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계학습 모델은 궁극적으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훈련합니다. 따라서 훈련 시점에 보지 못한 새로운 데이터로 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러한 새로운 데이터를 대표하는 것이 시험 데이터입니다.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눌 때는 전체에서 일부를 시험 데이터로 남겨두는 방식입니다. 시험 데이터를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남겨둘 것인지는 원래 데이터의 양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너무 적은 훈련 데이터는 훈련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고, 반대로 너무 적은 시험 데이터는 제대로 성능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는 데이터의 규모와 모델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계학습 모델을 훈련하고 평가하면서 조절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8대2 정도의 비율이 권장됩니다. 또한 훈련 시험 데이터를 나누기 전에는 무작위로 데이터를 섞는 것이 대체로 바람직합니다. 섞지 않으면 훈련 또는 시험 데이터에 특정 유형의 데이터만 쏠려 있는 상태에서 나눠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뭔가를 해보면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교재에서도 대강 내용이 반영이 이제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문단이 핵심입니다. 모델을 훈련할 때 쓴 데이터는 평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연습 문제나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 일반화입니다. 네, 이 단어도 그냥 정하기 나름인데요. 요거는 이제 응용력을 뜻합니다. 근데 응용력을 평가하려면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새 데이터로 이거를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이제 보면, 모형을 훈련시킬 때 데이터를 쓰고는 그냥 그거를 다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연습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수능에 다시 나온 거랑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이거 봤던 문제네 하고 정답을 그냥 찍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00점을 맞은 거야? 그런지 아닌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나 억울한데 나 이거 진짜 알아. 진짜 알아서 맞춘 거야 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예전에 봐서 외워서 맞춘 건지를 현재 알 수가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형들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데이터는
이제 지금 당장 우리가 붓꽃의 새로운 데이터를 양재동 꽃시장 가갖고 준비해 놓을 수가 없으면 따로 준비해 놓을 수가 없으면은 기존에 이제 보유한 데이터를 좀 쪼개서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이제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쪽에서 이제 새로운 셀을 하나 추가를 하고 시험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이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험 데이터 비율 이거를 이제 적당한 값으로 이제 설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4분의 1 그죠? 4분의 1 정도. 그 4분의 1이 이제 25%잖아요. 보통 이제 한 4분의 1 정도 이제 떼놓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계획을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우리 아이리스 이제 데이터에서 그럼 이제 시험 데이터 수를 구해야 되죠.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총 이제 표본의 개수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수. 이 표본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의 이제 총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랭스를 통해서 이제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시험 데이터 수는 표본수 곱하기 시험 데이터 비율을 수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 데이터의 수가 어, 당연하게도 이제 딱 안 맞을 수 있겠죠. 150을 이제 4로 나눴을 때 딱 안 나눠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반개 이런 식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시험 데이터 수를 뭐 반올림을 하든지 버림을 하든지 적당한 방식으로 그 방식은 크게 상관없고요. 결국 그래봤자 한 개 차이니까 그래서 그냥 정수로 이렇게 이제 만들면은 이제 버림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험 데이터 수 이제 150건이 이제 총수인데 그 중에 이제 37건이 이제 시험 데이터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시험 데이터를 이제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테스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어, 아이리스의 데이터에서 이제 시험 데이터만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이제 될 거고 그리고 이제 타겟 값도 마찬가지로 이제 고르셔야 되겠죠. 그래서 시험 데이터 수만큼 고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게 그 길이가 전체적으로 이제 시험 데이터 수가 그 타겟 값들하고 이제 일치하는지 여부를 한번 이제 확인해 보시기 이제 바라겠습니다. 요 어설션은 이제 종종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왜냐면 이게 코드가 오류가 없다는 거랑 의도한 바가 정확하게 이제 반영된 건 좀 별개의 문제잖아요. 코드에 오류가 있는 거는 그냥 뭐 문법의 오류라든지 뭐 오타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요 시험 데이터 다음과 같이 이제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하게 되면은 아 이렇게 테스트 데이터와 이제 타겟 값이 다 이제 됐구나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나머지가 이제 훈련 데이터가 돼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요 트레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이제 시험 데이터 이후의 값들을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 훈련 데이터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럼 이제 요 표본수에서 시험 데이터 수를 이제 빼면 이제 훈련 데이터 수가 이제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 수도 개수가 이제 일치하는지 다음과 같이 이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시험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렇게 이제 획득하고 시험 데이터 이후만큼 끝까지 획득하는 이런 식이 있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하나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가 되고 하나는 이제 훈련 데이터가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 훈련 데이터 수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맞고 만약에 이제 이 훈련 데이터 수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같은 영역을 이제 선택을 하시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이제 이 훈련 데이터 수 뒤에서부터 훈련 데이터의 개수만큼 이제 획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험 데이터의 수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면 이제 자명한데 이 시험 데이터를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획득을 했으니까 훈련 데이터는 이제 뒤에서부터 이제 획득하는 이제 스타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훈련 데이터 수라는 변수가 이때 훈련 데이터를 선택할 때 사용이 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상관은 없고 의미적으로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요 변수를 이제 사용하시고 싶다 하면은 이제 요거를 이제 마이너스 훈련 데이터 수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바꾸면 그러면은 이제 동일하면서 이제 이 변수를 이제 사용한다는 이제 느낌이니까 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바꿔도 이제 실제로 이제 훈련 데이터의 이제 수만큼 획득이 이제 되는가 이런 점을 이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과 핵심은 뭐냐면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어야 돼요. 개수도 이제 중요한데 훈련 시점에서 이제 경험하지 못한 것을 시험 데이터로 이제 마련을 해 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 표본 수랑 이제 시험 데이터 수랑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확인해 보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 수가 이제 150건인데 훈련 데이터 이제 수가 얼마이고 이제 시험 데이터 수가 얼마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이제 보시면 이제 총 150건에서 25%의 반올림을 하든지 버림을 하든지 뭐 그래봤자 이제 한 개 차이고 그 나머지가 이제 훈련 데이터가 돼서 이제 113개가 이제 훈련 데이터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눴으니까는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겹치지 않는 것은 이제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따라서 여기서 훈련 절차를 이제 변경을 해줘야 되겠죠. 즉 이제 트레인 데이터와 트레인 타겟을 경험시켜주고
프리딕트를 할 때는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해줘야 되고 평가를 할 때는 테스트 타겟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바꿔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되셨나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훈련하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로 이제 바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했구만.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잘했구만. 이렇게 이제 생각이 이제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시험 데이터와 그 훈련 데이터의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먼저 이제 이 품종별의 도수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가 이제 각각 50건씩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밸류 카운트라는 기능이 다음과 같이 이제 유형별 도수를 이제 구하는 기능입니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해를 왜 하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를 나누면서 이 세토사, 버시컬러, 버지니카가 잘 반영이 된 상태로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눠졌는가 이 점이 이제 그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래쪽에다가 이제 새로운 코드를 하나 삽입을 하고요. 이제 펜다스 이제 시리즈로 테스트 타겟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타겟에서 보시면 세토사에 해당하는 0번이 37건 있는데 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대응해서 우리가 이제 같은 방식으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트레인 타겟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보시면 이 테스트 타겟에는 0번밖에 없고 트레인 타겟에서는 1번하고 2번이 50건이 있고 0번이 13건밖에 없습니다. 그 이거 왜 그러는 걸까요?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아이리스 전체 데이터를 그 살펴보면은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품종별로 정렬이 이제 되어 있어요. 종종 이제 그 의미적으로 정렬이 되어서 수집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앞에는 다 세토사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데이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4분의 1을 획득하면 여기는 그냥 다 0번짜리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냐면 이 0번만 가지고 평가를 하면 1번하고 2번은 전혀 물어보질 않는 겁니다. 이 모형한테. 근데 0번이 되게 쉬워서 100점을 맞았을 수 있잖아요. 그죠? 0번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어제
시각화를 해서 이제 살펴봤을 때 요 아래쪽에 이제 깔려 있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100점을 맞았는데 1번하고 2번을 전혀 물어보지 않고서 이 성능을 이제 평가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바람직한 것은 요 각각에 대해서 일단은 그 쉬운 방법은 잘 섞어 가지고 나누는 방법을 한번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문제를 어느 정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그 요 테스트 트레인 데이터랑 테스트 트레인 타겟 테스트 데이터랑 테스트 타겟을 하는데 무작위로 선택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요런 식으로 그 무작위로 이제 섞어서 선택을 이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요러면은 이제 중복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 표본 색인이라고 하는 것을 획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 이 표본 색인을 무작위로 이제 섞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원래 이제 이 표본 색인은 그 표본 색인의 한 10개 정도를 이제 그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시험 데이터 수만큼만 선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리스 타겟에서 표본 이제 시험 데이터 수만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이 표본 색인을 같은 방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일단 표본의 순서를 무작위로 이제 섞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표본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 이 표본색이 이제 시험 데이터랑 훈련 데이터랑 겹치지 않게 하려면 표본색을 이제 전체적으로 섞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시험 데이터 수만큼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앞에 10개를 선택했다면 27, 84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훈련과 시험 데이터가 겹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표본을 사용을 하는 게 상당히 이제 중요해요. 이미 이제 섞인 상태인데 섞인 상태에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안 섞은 거 아니야? 아니죠. 성능 이미 섞였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도 얘는 셔플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중복이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험 데이터에서 이제 선택한 부분이 이제 훈련 데이터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아야 돼요. 따라서 이제 그 아까의 틀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는데 다만 이제 이 표본색이 시험 데이터의 개수만큼 표본색이 선택되고 그러한 색이 이제 데이터에 이제 넘어가줘야 되는 거고 훈련 데이터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바꿔서 우리가 이제 선택하면 여전히 150에 113, 37 이런 이제 수치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테스트 타겟하고 트레인 타겟하고를 다시 한번 도수를 집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타겟하고 트레인 타겟을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보시면 아까와는 달리 테스트 타겟이 더 이상 0만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분포는 지금 저랑 다르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랜덤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제 화면에서 나온 이런 분포는 좋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이게
0번은 적게 물어보고 2번은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골고루 물어봐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0번이 되게 어려운 문제고 2번이 쉬운 문제다 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올 거고, 반대면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낮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급적 고르게 나오도록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랜덤하게 하는 것에 난수 초이 값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numPy 랜덤에서 랜덤 스테이트를 오늘은 이제 13일이니까 13으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섞이는 섞는데 이제 타짜처럼 섞는 거죠. 난수 초이 값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설정하고 그걸 의지해서 이제 퍼뮤테이션을 이제 수행하는데, 여기서 이제 난수 초이 값을 설정할 때 그 전체 파이썬 프로세스에 대해서 유효하게 설정하는 이제 방법이 있고, 지금처럼 그냥 요 해당 모듈에만 그 지역적으로 영향을 주도록 설정하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권장하죠. 아니면 이제 이후에 전체 랜덤 프로세스가 난수 값이 이제 고정돼 버리면은 좀 곤란하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수행하고 나서 다시 이걸 실행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도 13은 처음 써봤어요. 오늘 이제 13일이라서 이제 해봤는데,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뭘 관찰하실 수 있냐면, 이제는 난수 초기 값을 고정했고 데이터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랑 완벽하게 동일한 수치를 얻으셨을 거예요. 아니시면 알려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띠띠뽕 아니죠, 그죠? 소울메이트라고 그런 게 아니고 난수 초기 값을 고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전히 지금 이 13이라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2와 1의 격차가 거의 2배 가까이 나거든요. 근데 가급적이면 이제 균일하게 이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얼마가 될지 이제 모르는 이제 상황이니까 적당히 이제 골라서 몇 번 이제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0번으로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0번 이제 하고, 0번도 이제 별로 안 좋았네요. 얼마가 좋았더라? 1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1도 별로 안 좋고, 3? 3은 그나마 조금 낫고요. 실험을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4? 4 별로 안 좋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3 정도로 우리가 이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낫긴 한데요. 완벽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난수 초기 값을 랜덤 스테이트, 지금 현재 제가 3으로 설정한 결과 그나마 어느 정도 좀 비스무리한 그런 결과를 이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수행한 걸 보시면 이 랜덤 스테이트를 그 골라 가지고 저 비율을 맞추는 게 안쓰러워 보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요행에 따르지 않고 비율을 공정하게 이제 유지를 하려면 섞기는 이제 섞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유형별로 이제 나눈 다음에, 그래서 이제 0번은 0번끼리, 1번은 1번끼리, 2번은 2번끼리 이렇게 이제 해서 얘네들끼리 섞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테스트의 비율만큼을 이제 유형별로 선택한 다음에 이제 합치는 그런 과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보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런 식으로 일단은 먼저 해봤는데 요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이제 구현이 필요하니까 지금은 일단은 적당히 하나 이제 골라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3으로 이제 그냥 서로 고정을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에 와서 다시 한번 이제 평가를 이제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소수점이 이제 많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K-네이버스가 아까는 100점을 맞았는데 이번에는 두 개 정도를 틀려서 95점 정도 이제 맞았습니다. 근데 요거는 95점이라고 하는 게 되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150개 중에서 였는데 지금은 이제 보지 못한 데이터에 대해서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37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막 95%다 이러면은 이게 한 개만 틀려도 뭐 97%뭐 이렇게 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의 개수가 작을 때는 실제로 그 샘플의 개수까지 같이 출력을 해 주시는 게 대체로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현재의 설정으로 훈련과 이제 시험 데이터를 이제 평가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아까 100%라고 하는 점수에 비해서는 조금 못한 점수가 나왔어요. 나쁘진 않은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시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해서 얘를 경험시켜주고 평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형의 성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의 성능이 더 좋았으니까 아까가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아까는 1번하고 2번을 전혀 평가하지 않은 거예요. 1번하고 2번에 대한 능력을 전혀 평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까의 100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제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43페이지에서 같이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응용력 또는 일반화이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는 이제 훈련하고 시험 데이터가 따로 필요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좀 노력과 논의가 이제 필요한 편이고, 이제 잘 평가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험 데이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수동으로 이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원래 것을 나눠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구현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늘상 하는 일이라서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한 부분을 이제 함수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구현하는 것은 처음에 한번 이제 구현하면서 살펴보시는 게 필요한데 이미 기능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쓰는 거죠. 사이클런에서 모델 셀렉션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럼 이제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에서 시험 데이터 비율 이건 그냥 여기서 25 이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셔플도 기본 값이고요. 난수 초기 값을 이제 설정하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 그러면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트레인 타겟, 테스트 타겟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두 개씩으로 쪼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개를 집어넣고요. 요 뒷부분은 설정입니다. 근데 테스트 사이즈를 25%로 하고 셔플을 하고 랜덤 스테이트 3을 하는 거는 이미 이제 구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납득하신다면 이제 그런 게 이미 다 구현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테스트 타겟을 이제 확인해 보면 이게 그 아이리스 이제 타겟을 뭐 반올림을 하나 하냐 내림하냐에 따라서 이제 살짝 다르거든요. 살짝 다른데 대체로 이제 비슷한 이제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거의 이제 비슷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가 달라요. 즉 이제 그 우리는 아까 구현의 편의를 위해서 버림을 했고 얘는 이제 반올림을 해서 하나 더 테스트 데이터 이제 들어왔고 근데 여전히 두 개를 더 틀린 거는 이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과 같이 어느 정도 이제 나쁘지는 않은데 완벽한 점수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으로 해볼 일은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제 살펴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이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오답을 냈는데 예측이 이제 그 뭐 많이는 아니었어도 이게 왜 틀렸을까? 이런 점을 이제 분석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알고리즘의 원리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교재랑 싱크를 맞추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4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44페이지 22번 입력을 우리가 이제 반영했다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이미 22번 입력인데 여기서 이제 아이리스 데이터랑 아이리스 타겟을 이제 명칭하는 이제 방법이 뭐 살짝 다른 것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그 교재에서 사용하는 x랑 y라는 표기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형 어떤 우리의 모형을 임의의 함수 이제 f라고 하면 그 f의 입력들은 종종 x라고 이제 많이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편의상 x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함수의 이제 출력을 종종 y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임의적인 규칙이죠. 그래서 이제 요 y라고 하는 것이 모형의 출력 또는 이제 예측인 거죠. 예측의 목표인 타겟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표기를 편의상 x와 y로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거를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추가적인 논의를 저는 이제 없애기 위해서 그냥 데이터가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쪼개졌습니다. 타겟이 훈련과 시험 타겟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봤고, 그 이 다음 문단은 Y 셔플입니다. 왜 섞어야 하는가? 그죠? 살펴봤죠. 이 섞지 않고 나누면 그냥 어느 한쪽만 선택되게 되니까 Y 셔플, yes 셔플이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요 문단은 랜덤 스테이트의 설정하는 이유, 목표, 효과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같이 이제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잘 납득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모형을 평가할 때 훈련과 시험 데이터로 나눠야 된다는 것과 어떻게 나눠야 되고 그 설정이 어떤 것이 이제 중요한가 이런 점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